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11강 종교의 탄생과 문화권 형성 불교 편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우리 민족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에 대한 강의입니다. 연표를 먼저 보시면 기원전 6세기에 석가모니가 탄생하면서 불교가 등장합니다.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이고 그리스는 폴리스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이지요. 기원전 321년에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가 성립하여 인도 북부 지역을 최초로 통일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185년, 136년 유지되었던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면서 인도는 다시 분열되어 200여 년간 혼란을 겪죠. 그리고 기원 후 1세기경에는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세운 쿠시안 왕조가 인도 북부를 다시 통일합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분열되었던 춘추 전국시대를 진이 통일하고 바로 멸망하지요. 진에 이어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면서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한나라 무제 때 비단길이 개척되면서 이 길을 통해 쿠시안 왕조의 대승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전파되지요. 지금부터 불교의 등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철기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많은 영역 국가가 성장하였고 상업도 발달합니다. 또한 철제 무기가 사용되면서 전쟁도 자주 발생하지요. 이 과정에서 군사와 정치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급과 이들을 후원하던 바이샤 계급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브라만교가 널리 퍼져 있어서 브라만 계급이 상위 계급이다 보니 그들의 제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불만이 커져갔지요. 이들은 카스트제에 따른 차별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종교의 출현을 바랐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타마 시다르타는 불교를 창시하지요. 석가모니는 누구나 욕심을 버리고 올바르게 수행을 하면 번뇌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카스트제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자비를 강조하였습니다. 불교의 이러한 교리는 브라만교의 권위주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에게 환영을 받았고 불교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키워 나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도의 통일제국과 불교의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다 왕국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의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는 기원전 321년 난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인더스강 상류에 마우리아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부터 벵골만에 이르는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국 마우리아 제국을 건설하지요.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 굽타의 손자인 제3대 왕인 아소카 왕 때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도로망을 정비하고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발전시켰으며 지역 간의 교역을 확대하였죠. 또한 아소카 왕은 불교를 적극 장려하여 불교 교리를 정리하였고 여러 곳에 사원과 불탑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소카 왕은 사절과 승려를 파견하여 상좌부 불교를 동남아시아에 전파하였죠. 이 지도는 찬드라 굽타가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과 아소카의 돌기둥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역이 아소카 왕이 넓힌 왕조 최대의 영역이 되지요.
서쪽의 아프가니스탄부터 동쪽으로 벵골만까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곳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불교 유적도 많이 세우지요. 이 지도는 상좌부 불교의 전파 경로를 나타내주는 지도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부다가야에서 성립된 불교는 기원전 3세기 마가다와 인도 서부 아잔타를 거쳐서 남부에 있는 실론으로 전파되지요. 실론에서는 해로를 통해서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섬으로 전파되고 육로를 통해서도 말레이 반도와 인도 차이나 반도 등 동남아시아로 전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자 인도는 다시 분열합니다. 200여 년간의 혼란기를 겪다가 1세기경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인도 북부를 통일하면서 쿠시안 왕조를 세웁니다. 이란 계통의 유목민인 쿠시안 왕조는 카니슈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합니다. 쿠시안 왕조는 로마, 페르시아, 인도, 중국을 연결하는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고 카니슈카 왕은 사원과 탑을 곳곳에 세워 불교의 교리를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의 해탈보다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발달하였고 대승불교는 비단길을 따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쿠시안 왕조의 최대 영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먼저 이 지역은 기원전 1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걸쳐 데칸 고원을 지배했던 안드라 왕조의 최대 영역이고 이 지역이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의 최대 영역이지요. 쿠시안 왕조는 겐지스강 유역으로는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 때 전파된 대승불교의 전파 경로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부다가야에서 성립된 불교는 기원전 2세기에 간다라 지방과 티베트로 전파되고 1세기경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비단길을 따라 중국의 한나라에까지 전파됩니다. 4세기가 되면 중국의 전진과 동진에서 한반도로 전파되는데 고구려는 전진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백제는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하게 되지요. 이어서 고구려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일본은 6세기에 백제로부터 받아들입니다. 한편 대승불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전파되는데요. 부다가야에서 육로와 해로로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까지 전파됩니다. 다음은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자부 불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방아시아의 불교를 장로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라 일컫습니다. 흔히 상자부 불교를 소승불교라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상자부 불교라 칭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상자부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며 개인의 엄격한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가가 필수적이었기에 일반 대중이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상자부 불교는 고대 인도 팔리어로 전승된 불교 경전을 정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초의 불교승과 고승들에 의해서 형성된 전통을 이어온 상좌들에서 자파의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의 어원은 큰 수레, 즉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으로 일체 중생의 제도를
그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추구하는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 낮춰 부르며 대중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탑입니다. 탑은 불교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입니다. 원래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산스크리트어 수투파에서 유래하였는데 수투파가 한자어 타파로 바뀌었고 여기서 탑이란 말이 나왔죠. 수투파란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올린 분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불교 이전에도 존재하였다고 생각되지만 본격적인 탑은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불교가 여러 나라에 전파되면서 각 나라의 자연환경에 따른 탑들이 건축되었는데요. 중국에는 벽돌로 만든 전탑이 많으며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이 발달하였고 일본은 나무로 조성된 목탑이 발달하였습니다. 탑의 구조는 탑을 받치고 있는 기단부와 탑의 본체인 탑신부, 그 위에 꾸민 부분인 상륜부로 나뉘는데 층수는 3, 5, 7 등 홀수이며 탑의 면은 거의가 사각, 육각, 팔각 등 짝수로 되어 있죠. 이는 홀수는 양수, 짝수는 음수로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사진은 산치대탑인데요. 아소카 왕이 세운 세계 최초의 불탑으로 주변의 4개 문에는 부처를 발자국, 보리수, 법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탑이고요. 11세기 북송 시대의 11층 전탑입니다. 현존하는 중국의 가장 높은 탑이지요. 우리나라 석탑입니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이지요. 8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2층 기단의 3층 탑신의 탑입니다. 다보탑은 층수를 알 수 없는 2형 탑이고요. 일본의 목탑이지요. 백제의 불교 문화가 전래되었음을 말해주는 호류사 오중 목탑입니다. 백제 정림사지 5층 탑과 형식이 유사하지요. 이번에는 불상입니다. 원래 불교에서는 붓다의 유언에 따라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자신을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붓다 사후 수백 년 동안 불상은 없었죠.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정착한 그리스인이 신을 인간의 모양으로 조각하는 것을 보고 인도인도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승불교가 확산되면서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불상 제작도 더욱 활발해져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미술이 등장하였습니다. 간다라 미술은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었는데 대승불교와 함께 중국,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석굴암의 본전불의 그 부분이 우리 동북아시아인보다는 서양인의 모습과 닮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사진으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상, 쿠시안 왕조에 만들어진 간다라 불상, 석굴암 본전불입니다. 얼굴 모습이나 옷의 실루엣이 많이 닮았죠. 불교에서의 불상은 32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큰 귀와 육계라 불리는 치솟은 정수리 부분, 평발, 이마에 있는 제3의 눈인 백호, 불상의 머리카락인 나발 등이 그것이지요. 불상의 종류는 아주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인데 이 중 석가불만이 유일하게 실제로 존재했던 부처입니다. 불상은 저마다의 상징적인 손가락 모습, 수인을 하고 있는데요. 석가모니불은 석가가 진리를 깨닫기 직전의 모습으로 대지의 신에게 자신이 깨달았음을 증언하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고 있죠. 이 수인을 항마 촉지인이라고 합니다. 경주 석굴암 본전불의 항마 촉지인이죠. 아미타불은 상상 속의 붓다로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극락을 관장하는 붓다입니다. 이 아미타불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9가지로 구분하여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극락이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수인을 아미타 구포민이라고 합니다. 불국사 금동 아미타 열의 좌상인데요. 아미타 구포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비로자나불은 신에 해당되는 존재로 석가나 아미타불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존재입니다. 이 불상은 한쪽 손으로 다른 손의 집게손가락을 감아쥐고 있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이 현상계가 존재하게 만든 원리적인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수인을 지권인이라고 하지요. 불국사 금동 비로자납을 좌상의 지권인입니다. 이 외에도 약사불은 손에 약병을 들고 있고 우리와 친숙한 미륵불은 그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청양장곡사 금동약사 열의 좌상의 약사열애불 수인입니다. 이 밖에 5, 6세기에 조성된 중국 윙강석굴의 대불 모습과 8세기 전반에 조성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불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일본 도다이사의 대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2강 종교의 탄생과 문화권 형성 기독교 편입니다.